아예 그냥 좋은 치과, 또 좋은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딱 정해 드릴 테니까요. 네, 임플란트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 그 치료비에 대한 부담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임플란트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임플란트 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외국 치과의사들도 요즘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우러 올 만큼 임플란트를 관련돼서 모든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진료하고 계시고요. 또 양심적으로 진료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 치료비 자체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임플란트 치료비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미국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주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개 심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임플란트 한 개 심는데 최소한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플란트 비용은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고요. 그래도 이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환자분들께 어떤 임플란트 병원을 고르느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용으로 광고하는 병원들은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병원이 비용을 싸게 할 이유는요. 그 병원이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병원이 잘 된다고 한다면 비용을 싸게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럼 비용을 싸게 하는 병원들은 뭐냐 하면 의료적인 기술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원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비용을 많이 낮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렇게 비용을 낮춰서 하는 병원들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익을 올리려면 많은 환자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임플란트 치료하는 거는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케어를 해드리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동차처럼 공산품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재료를 조금 더 비용이 비싼 병원은 더 좋은 재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더 나은 기술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아무래도 한 분 한 분 신경 써드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병원을 고르실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병원에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때는 한 2-3군데 정도 좀 믿을 만한 병원을 골라서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너무 싼 병원도 그렇지만 너무 비싼 병원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적당한 비용대에 신뢰가 가는 선생님을 만나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신다면요. 또 합리적인 비용에서 또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치과에 가실 때는요, 보통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가십니다. 일단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아니면 치과 치료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주변에 아는 치과 의사나 아니면 치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나, 이렇게 먼저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또 주변에 치료받으신 분들께 또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너 전에 치료했던 병원 괜찮았냐? 믿을만 하다 하시면 추천받아서 가시는 거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근데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보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광고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병원에 어떤 이유든 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래도 좀 여기는 믿을만 하다거나 아니면 집이랑 가깝다거나 이런 이유로 병원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받으시면서도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볼펜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볼펜을 산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 볼펜의 형태도 볼 수 있고요, 또 가격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을 한번 써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요. 불행히도 의료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본 다음에
이 병원을 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은 특히 환자분들께 신뢰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병원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예 그냥 좋은 치과, 또 좋은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딱 정해 드릴 테니까요. 이대로만 해주시면은 아마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는데 내가 병원을 잘못했겠다, 괜히 이 병원 왔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가능하면은 자기 치아를 좀 살리는 병원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제일 많이 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10,000명당 470명이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거는요, 정말 압도적으로 1등의 수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임플란트를 권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요. 일단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수십 분들 임플란트 상담을 드립니다만, 아유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빼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앞서서 자기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좀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충치 치료를 한다거나 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또 치주 치료를 통해서 본인 치아를 살리는 노력을 좀 먼저 하신 다음에, 그래도 정 안 되는 치아를 임플란트 하자고 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임플란트를 좀 끝까지 책임져주는 병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뭐 내과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 뭐 이런 피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원을 다니시다가 그 병원이 없어져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병원 가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치과, 특히 임플란트 치과는요, 그 결과물이 내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치과에 가시잖아요. 다른 치과에서 잘 그렇게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그 병원이 양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 책임 소재가 일단 불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셨는데 그걸 좋은 의도로 치료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결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치료하신 원장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일단 치료를 하신 다음에 그 병원이 없어져 버리면, 제가 앞서 임플란트는 자동차처럼 30년 동안 오래 타시려면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자동차를 판 현대자동차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AS는 어디 가서 받겠어요? 또 임플란트 종류가 4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병원마다 그 부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단 이 임플란트 치과가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병원이 예를 들어서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원도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임플란트 치과가 생긴 지 너무 얼마 안 된 병원이라던가 뭐 이런 병원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요즘에 먹튀 치과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싼 가격에 막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특이한 게요, 잘못 심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탈이 나는 것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탈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임플란트를 짧은 시간 내에 싼 가격에 많이 심어놓고 병원을 옮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뭐 메뚜기 의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행히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놓고서 또 본인이 심어놓은 임플란트를 관리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얼마나 계셨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의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물론 방금 치과대학을 졸업하셨다거나 방금 뭐 군의관을 마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도요, 진료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명의는요, 본인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정도는 진료를, 아마 이 젊은 또 치과 의사분들이 보시면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임플란트 진료를 10년 이상 하신 선생님들이, 저도 아직도 저도 임플란트 시술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저도 아직도 부끄러운 점이 많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경험이 좀 많은 분들한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 진료 경험이 많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물론 연세만 많다고 임플란트 수술을 잘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례가 좀 그 병원에서 많이 있는지를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병원이라면 본인과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사례가 좀 많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비용만 앞세우는 병원들은요, 좀 제발 가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실력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실력도 좋고 환자분들이 많다면
그 병원이 싸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싸게 한다면 결국은 많은 환자분들을 봐야만 그 병원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싼 비용에 혹해서 가셨다가 여러 가지 진료적인 퀄리티라든가 서비스에 만족 못하시고 컴플레인이 많이 이렇게 내세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6가지, 제가 좀 말씀이 길긴 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 6가지에 기초해서 병원을 선택하신다면요, 임플란트 치료, 아마 뭐 어르신들이 이 내용 보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제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병원 선택하신다면은 거의 뭐 실패하지 않는 치료를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